끄셔도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지난주에 구장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뭐,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구장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구장. 자, 호흡이라는 거는 그 식물의 경우에는 호흡 광합성하고 호흡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흡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그러니까 포도당을 소비해서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상반된 개념이죠. 우리 광합성식 6CO2 이산화탄소 6개와 그다음에 12H2O를 가지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빛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그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산소 6개, 그 다음에 6개의 물 분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물, 빛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화학 에너지는 지금 빛이 가지고 있던 고에너지를 포도당 안에다가 저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 포도당을 다시 분해를 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죠.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이 반대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 과정이. 그죠? 반대라서 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겨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반대 현상입니다. 공식만큼은 꼭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6CO2와 12H2O가 만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것이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6O2와 6H2O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6H2O하고 12H2O 있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죠. 이거는 지금 정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게 복잡하니까 12에서 6 빼면은 그냥 6이잖아요. 그냥 6H2O라고 쓰고 뒤에는 물을 아예 지워버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에 따라서 이렇게도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CO2와 물이 만나서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죠. 그죠? 포도당에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높아진 단계에 있습니다. 이 높아진 에너지를 다시 내려오게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6CO2와 6H2O 아까 말했던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세상살이이고 식물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대신 광합성을 안 하지만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먹음으로써 똑같은 이런 과정을 하고 우리가 그 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세상살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책 217페이지 9장 식물호흡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호흡은 외호흡,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하는 호흡은 외호흡이고 우리가 숨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호흡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에까지 전달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을 내호흡 다른 말로 세포호흡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세포호흡.
예전의 사람들은 외호흡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걸 알아낸 거는 겨우 1950년 즈음, 40년, 50년 이즈음에 겨우 이 과정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호흡을 왜 하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에는 세 번째 줄에 세포호흡에는 유산소 호흡이 있고 무산소 호흡이 있다. 그죠? 무산소 호흡이 있다. 유산소 호흡이라는 거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고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호흡의 과정은 뭐 전체적으로만 50여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줄여가지고 우리가 한 3단계로 축소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3단계 안에 50단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들어있고 그다음 무산소호흡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는 상태, 즉 다른 말로 해당작용이라고 하는데 해당작용, 당을 분해하는 이 작용, 간단한 작용, 간단하지가 않죠. 작용을 통해 가지고 적은 양의 ATP를 생산하는 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용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몇 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식물은 그래도 뭐 식물에 따라서 하루를 더 살거나 이틀 더 살거나 뭐 더 오래 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사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산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물질들이 생산되고 하는 과정들이 또 연결되어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들을 다 합쳐가지고 무산소 발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발효, 김치를 담그고 뭐 식혜를 담그고 술을 빚고 하는 그 과정들이 알고 봤더니 무산소 호흡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옛날에 사용하던 발효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소 호흡은 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50여 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는 해당 오탄당 인산회로 아세틸코에의 형성, 크렙스 회로 전자 전달, 산화적 인산화 이런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호흡에 의해는 ATP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간 물질을 생산하는 거,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포도당을 여러 가지 C6, H12, O6라는 이 포도당을 분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거하고 결합시키기도 하고 이런 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식물체 몸에 그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호흡에서. 그러나 호흡의 가장 중요한 것은 ATP입니다.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대사 물질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TP가 뭔가, ATP가 뭔가 이 말이 있는데 ATP란 말부터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화면이 뜨고 있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볼게요. 자, 이게 ATP라는 건데 첫 번째 이제 ATP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굵으냐 하는 걸로. ATP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TP는 먼저 아데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DNA, RNA 공부할 때 보시면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사이토신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RNA 같은 경우에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있죠. 그죠? 우라실이 있고 있는데 이 얘들을 아시죠? 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할 때 그 아데닌이 바로 이 아데닌이랑 같은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아데닌 자리에 티민이 올 수도 있고 구아닌이 올 수도 있고 시토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에. 그러니까 누가 오기에 따라서
아데닌이 오면 ATP가 되고 티민이 오면 TTP가 되고 구아닌이 오면은 GTP가 되고 시토신이 오면은 CTC가 되는 거예요. CTP가 되는 거예요. 우라실이 오면 UTP가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UTP하고 몇 번 나왔습니다.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데닌이 그다음에 여기는 당입니다. 당인데 오각형 당이죠. 오각형 당이면서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탄소가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당을 무슨 당이라고 하냐면 리보스 당이라고 그래요. DNA 할 때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할 때 그 리보예요. 같은 리보예요. 그다음에 RNA에도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할 때 같은 리보예요. 리보스당이에요. 리보스당. 그래서 아데닌하고 리보스당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데노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여기 아데노신이라는 글자 있죠? 아데노신이 되는 겁니다. 아데닌하고 리보스가 합쳐지면 아데노신. 그러면은 TP 이게 A는 아데노신이라는 뜻이고 T는 뭐냐? T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 그 모노, 바이, 다이, 트리, 테트라 이렇게 펜타 이렇게 제가 말씀 전에 드린 거 있죠. 그죠? 밴드에도 올려드렸죠. 1, 2, 3, 4 숫자죠. 그러니까 트리는 3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P는 포스페이트라는 뜻이에요. 포스페이트, 인산이라는 뜻이에요. 인산. 그래서 아데닌에다가 인산이 1개, 2개, 3개 붙어 있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걸 ATP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ATP가 이렇게 1개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기 때면 ATP가 아니고 AMP가 되겠죠. 모노 1 인산이 1개 붙어 있으니까 AMP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2개 붙어 있다 그러면은 ADP가 되는 겁니다. ADP 그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ATP가 되는 거고요.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 1개 붙어 있는 AMP 상태 이 AMP 상태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뉴클레오티드라 그래요.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티드. 우리 DNA의 구성 성분, RNA나 DNA의 가장 기본 구성 물질이 바로 뉴클레오티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뉴클레오티드예요. 뉴클레오티드. 이게 많이 아래 위로 많이 계속 양쪽으로 연결된 게 바로 DNA이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연결된 게 RNA예요. DNA에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 산소, 여기에 빠져나간 게 DNA의 뉴클레오티드예요. 그래서 디옥시가 되는 거예요. 디옥시. 디옥시 뉴클레오티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는 산소란 뜻이잖아요. 옥시겐. 산소가 빠져나갔다 뜻이에요. D가 빠져나간. 여기에 산소가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게 바로 DNA예요. 근데 RNA는 산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보핵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P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ATP죠. ATP가 물을 만나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 가수분해죠. 그죠? 가수분해. 그렇게 되면은 여기 1개, 2개. 그래서 1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2개만 남았으니까 ADP가 되고, 그죠? 여기 무기인산이 1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때, 특히 이게 떨어지는 때, 이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에너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사람이, 동물이, 식물들이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사물질을 수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ATP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해해서 다시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식물도 똑같고 세균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소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ATP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책을 보겠습니다. 218쪽에. 자, 호흡 대사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유기물질을 호흡 기질이라고 한다. 호흡 기질.
기질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기질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 그 기본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본 물질, 기본 물질. 기본이라는 말은 뭐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 물질은 뭐냐?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물질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호흡 기질이라고 한다. 일반 생물의 유기 양분에 쓰이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바로 호흡 기질이다. 이들의 분해 또는 대사산물이 호흡이라는 산화적 화학 반응에 사용된다. 광합성은 환원작용입니다. 환원작용이고 이제 이 환원된 물질을 다시 분해해 나가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화작용이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산화와 환원은 알고 계시죠? 자, 그 가운데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호흡 기질이며 포도당은 호흡 기질로 표준 호흡 기질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에 사용되는 기본 물질은 뭐냐 하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사람이든 동물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포도당을 기본 물질로 표준 물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상태로 수송을 하면은 곤란해요. 다른 물질로 막 분해가 되기도 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설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송을 한다 그랬죠. 환원당 상태로 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으로 수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이 설탕을 진정한 당의 기질로 본다 이 얘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 동물 세포 근육 속에는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지방으로 지질로 되기 전 단계예요. 글리코겐 상태로 많이 저장을 했다가 막 운동을 한다든가 몸을 움직이면 빨리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을 하죠. 이거 김미수가 군님 못 들어오신다더니 오셨네요. 예, 중간에 또 나가셔야 될 상황이면은 예, 언제든지 원하실 때 나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자, 아울러 식물에서는 다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6탄당 인상, 3탄당 인산, 유기산 등의 호흡에 이용되기도 한다.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산 물질이 나와요. 유기산들이 나와요. 얘들은 그 세포 호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바로바로 끼어 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서 호흡 기질은 종류, 기관, 발달 단계, 생리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자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중에 어떤 물질이 호흡 기질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는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 계수다. RQ라는 거죠. RQ 호흡 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예, 충분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실험하는 그 과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 RQ는 소비된 산소의 몰수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 산소분의 CO2 양이에요. 그죠? 산소분의 CO2예요. 산소분의 이산화탄소. 그거예요. 산소를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들이마셨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죠. 자, 그거를 가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탄수화물이 기준으로 1.0으로 봅니다. RQ 값을. 그러니까 산소가 한 분자가 들어가면은 CO2도 한 분자 나왔다 이제 그 뜻이에요. 한 몰이 나왔다 이 뜻이에요. 몰은 아시죠, 그죠? 몰은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포도당 탄수화물이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지질하고 단백질은 0.7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산소를 한 몰 호흡을 들이쉬었는데 CO2는 0.7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0.7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질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O2가 완벽하게 다 분해돼서 산화돼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유기산은 1.3 정도로 보인다. 자동차의 기름으로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휘발유를 기준으로 삼읍시다. 휘발유를 1로 봤다 하면은 디젤차 뭐 이런 것들은 한 0.7 나온다는 얘기죠.
0.7이 나오고, 그 다음에 휘발유보다 더 예민한 알코올 같은 거는 한 1.3 나온다. 뭐 이렇게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굳이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하고 단백질이 아무래도 호흡 기질로 사용하기에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대사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다시 당으로 만들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0.7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효율성이. 그 다음에 반대로 호흡 개수가 높은 유기산은 산소가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질하고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은 달리기를 시켜보면은 숨을 많이 헐떡거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유기산을 먹으면 반대로 산소가 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RQ 값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두 가지 이상의 기질이 동시에 쓰이거나 무산소 발효가 일어나거나 하면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은 그 실험을 할 때마다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대체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 필요는 있으니까 책에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보편적인 호흡 기질인 설탕을 대상으로 호흡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은 아래와 같다. 이 반응에서 방출되는 자유 에너지는 산화되는 설탕 1몰당 1380kcal이다. 포도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책에 많이 나왔죠. 686kcal per 몰 이렇게 그죠? 포도당 기준 요거를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1380이 나오는 거죠. 대략. 설탕은 포도당, 과당 두 개 합친 거니까 그죠? 이렇게 발생하는 다량의 자유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면 세포 자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포도당을 아니면 설탕을 그냥 그대로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연소를 시켰을 때 설탕은 1380이 나오고 포도당은 686이 나오는데 이게 연소를 시키면 한 방에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세포에 손상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생하는 다량의 그래서 산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방출되는 자유 에너지의 양을 조절한다. 한 방에 타버리면은 화재가 나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천천히 산화를 시켜서 우리 몸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ATP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ATP를 합성하여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데 설탕 1몰이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완전히 산화되면 60몰의 ATP를 합성할 수 있다.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30몰이죠. 자, 뒤에 몰 하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죠. 몰자를 개자로 바꾸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개자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니까 그냥 개라고 합시다. 그 설탕의 60개 ATP를 만들어내면은 포도당은 반이니까 30개겠죠. 그죠? 그거를 밑에 공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C12, H22, O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포도당이 C6, H12, O6면은 두 개가 합쳐진 거라 그랬으니까 C12, H24, O12라야 맞는데 왜 22고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탈수축합이 일어난 거죠. 탈수축합. 물이 빠져나왔어요. 그죠?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와 같은 식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4에서 22 됐으니까 수소가 2개 빠졌죠. 산소도 12개에서 11개, 1개가 빠져서 H2O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화학식에서는 하나도 이렇게 빠지는 게 없어요. 개수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 12개의 산소가 들어갔죠. 그죠?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산소가 들어갔다는 건 호흡을 했다는, 숨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CO2가 나왔어요. 이산화탄소가 12개 여기 있던 게 다 빠져나왔습니다. 달아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개의 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380kcal가 생겼다. 이제 그 얘기죠. 요거는 설탕을 기준으로 한 거죠. 설탕. 그죠? 설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설탕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60개의 ADP랑 60개의 무기인산이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 60개의 ATP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60개의 물도 만들어졌고 60개의 ATP를 만들었다. 그 일을 지금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60개의 ATP가 그러면 다 1380kcal에 해당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왜? 1380칼로리는 한 방에 다 태웠을 때 100%일 때고, 60 ATP를 만드는 거는 100% 연소 그 에너지 효과는 뭐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화재는 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는 ATP 형태로 하자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열 에너지로 손실하고 손해를 좀 보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도 내야 되죠, 그죠? 예,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할 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세포호흡과 관련된 효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는 자세하게 효소라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효소가 뭐가 있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여기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 할 때는 이 효소가 일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탈수소 효소죠. 수소를 이탈시키는, 빼내는 일을 하는 효소라는 얘기죠. 수소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는 바로 산화환원과 관련된 거죠. 산화환원, 그죠? 산화환원 효소의 일종입니다. 일종이고, 이 수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은 수소에다가 이온이 빠져나갑니다. 전자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온과 전자, 이 두 가지가 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전자도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탈전자도 같이 하는 겁니다. 탈전자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효소, 조효소가 있습니다. 조효소. 조효소라는 것은 효소의 보조작용을 하는 효소들인데, 왜 조효소라고 부르냐면은 효소는 100%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기물질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효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NAD 플러스라는 녀석이 있고, 또 하나는 FAD라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NAD부터 살펴보시면은, 이 NAD 플러스 상태, 플러스라는 거는 이온 상태라는 얘기죠. 전자가 하나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자, 얘한테 두 개의 수소가 이온이 붙습니다.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붙고 또 두 개의 전자가 결합이 됩니다.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그냥 두 개의 수소였었던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수소가 전자가 이탈이 돼 가지고 옥텟 규칙 아시죠? 그래서 수소는 이온이 되고 그 빠져나간 전자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거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H 플러스. 자, 아까 여기 양이온 상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온 상태로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이온 두 개, 그다음에 전자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됐죠. 그 상쇄가 됐으니까 결합이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양이온 상태로 됐는데, 굳이 이게 쓸 때 보면은 NADH2 뭐 하고 뭐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 이게 얘를 그 화학 결합이나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 얘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띄어 떨어뜨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책 같은 데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NADH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NADH라고 표기했을 때는 그 속에 뒤에 있는 H 플러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AD가 있죠. FAD.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가 결합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그냥 FADH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와 전자와 결합했다. FAD가 수소와 전자가 결합해서 FADH2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원된 거죠. 환원. 그죠? FADH2가 다시 FAD가 됐다. 이거는 전자를 또 잃어버렸을 테니까 수소와 그거는 산화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NAD가 수소와 전자를 얻어가지고 NADH가 됐다. 이거는 환원된 거죠. NADH가 수소와 전자를 떨어뜨리고 그냥 다시 NAD로 돌아갔다. 이거는 산화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탈수소 효소는 곧 산화 환원 효소다. 그죠? 이때는 수소도 데리고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지만은 전자도 마찬가지로 붙였다 떨어뜨렸다 한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효소는 탄산 효소예요. 이제 광합성을 할 때는 CO2를 이제 결합을 해왔지만 화합을 시켰지만 호흡 과정에서는 CO2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CO2를 발생시킵니다. CO2를 발생시키죠. 원래 가지고 있던 탄소에서 탄소를 자꾸 감소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 탈탄산 효소예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전자 전달. 전자 전달계는 광합성에도 있었고요. 여기 세포 호흡에도 전자 전달을 하는 일들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 복합체들이 있는데 얘들이 전자를 전달하는 효소들입니다. 이게 보시려면 책에 그림상으로 22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복합체 1, 2, 3, 4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죠. 복합체 1, 2. 이 복합체라고 써있는 것들이 다 이런 전자 전달 효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퀴, 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죠. 위키논, 풀 이런 것들 얘들이 다 전자 전달 효소입니다. 뭐 이런 것들 시토크롬, C 뭐 이런 것들, B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자 전달을 해주는 일을 하는 그런 효소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세 가지 효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호흡의 경로를 보면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자, 우리 책에서는 6개 단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총 3단계로 나누어 볼 겁니다.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해당하고 5탄당 인산회로를 같이 묶어서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5탄당 인산회로는 괄호를 해놓고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안 보고 주 메인 흐름은 스트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또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일어나는 해당과 5탄당 인산회로는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 혐기성호흡 또는 무산소 호흡이라고 한다. 예. 1번하고 5번은 산소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다. 그 다음에 해당 이후에 3번부터 미토콘드리가 일어나는 피루브산의 산화 과정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 호흡이라고 한다. 실제로 산소가 필요로 한 진짜 단계는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산소가 투입이 돼요. 그렇지만 5번의 마지막 단계에 산소가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전 단계 3, 4번 단계도 스톱이 돼버려요.
1번 단계는 스톱이 안 돼요. 1, 2번은 어차피 무산소니까. 그러나 3, 4번도 5번이 스톱되면은 같이 따라서 덩달아서 스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호흡 과정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세포 호흡의 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요 생성물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그렇죠. 탈탄산 효소가 작용해서 그 다음에 NADPH. 이 NADPH는 NADH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광합성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5탄당 인산회로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생겨났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보고, 그러나 메인은 아닙니다. NADPH는 식물에서 여러 가지 군데 광합성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NADH 요거는 호흡에서만 사용됩니다. 오로지 호흡에서는 사용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NADPH는 호흡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헷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FADH2 요것도 아까 조효소 할 때 했었고 그죠? ATP 그리고 각종 중간 산물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ATP를 생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호흡의 과정을 객관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해당 작용인데 요거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어, 여기 기질로서 이것도 색깔이 너무 굵구나. 탄수화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중성지방 이건 일단은 좀 염두에 두지 말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봅시다. 자,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또 분해되고 또 분해돼서 설탕이 만들어졌죠. 자, 설탕이 또 분해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 포도당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포도당. 지금 그것만 썼는데 자음만 썼는데 자, 포도당이 있어요. 이 포도당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피루부산이 됩니다. 피루부산이 되고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당 과정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토졸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 5, 6번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루어져요.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크리스타라 그러죠. 크리스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번, 2번은 세포질 그러니까 시토졸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이루어진다. 매트릭스에서 이루어진다. 5번, 6번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그 다음에 좀 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내막과 외막 사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장소도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소도.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죠. 이 아미노산에서 NH3 암모니아를 떨어뜨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각종 유기산들이 만들어지죠. 각종 유기산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복잡한 또 과정을 거쳐야만이 호흡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황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고기 먹고 다이어트 하면은 이 NH3 암모니아 요소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NH3나 NH4나 NH3는 괜찮은데 NH4나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은 약간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이 빨리 늙어요. 그죠? 몸이 빨리 좀 이상해지고. 고기만 먹고 뭘 한다는 것도 단순 이론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이 살려면은 이렇게 포도당 분해하는 해당 과정하고 이게 소흡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결국은 거쳐야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로 하면은 좀 뭐랄까 심플해요. 과정들이.
뭐 심플하다는 게 덜, 과정이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고, 좀 물질적으로 좀 깨끗하다는 얘기죠. 근데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물질적으로 암모니아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약간 해롭다기보다는 조금 몸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CHO로 또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탄수화물하고 똑같죠. 그 대신에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들을 또 분해를 해야 돼요. 지방을 또 분해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모양에 따라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물론 호흡 과정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만이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1번, 3번, 1, 3, 4번 같이, 그 다음에 5, 4, 5, 6번, 1번, 그 다음에 3, 4번, 5, 6번,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크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2번은 그냥 번외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5탄당 인산회로는 여기 6탄당 요 단계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번외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을 지금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해요. 그래서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약해 놓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해당 과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봤던 해당 과정부터 봅니다. 식물 호흡 과정에서 호흡 기질인 설탕을 분할하여 1차적으로 유기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과 5탄당 인산회로가 있다. 자, 설탕을 분해하면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냥 과당이든 포도당이든 똑같이 C6, H12, O6예요.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냥 포도당이라고 칩시다. 포도당. 자, 이 포도당을 또 분해해요. 그럼 탄소 6개짜리에서 탄소 3개짜리라든지 뭐 탄소 4개짜리, 5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유기산이라 그래요. 유기산. 자, 유기물질인데 산성을 띈대요.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해당 과정에서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포도당에서 유기산 가는 요 과정, 이 과정에서 ATP도 만들어지고 NADH도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설탕은 6탄당 인산으로 전환되고 3탄당 인산으로 분할된 피루부산 또는 말산으로 전환된다. 해당 과정에서 최종 산물은 뭐냐? 피루부산입니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피루부산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산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말산은 어떤 저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피루부산이고, 얘가 다음 단계 3번, 4번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피루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설탕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25% 정도가 방출되어 약간의 ATP와 NADH를 만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포도당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30개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설탕 기준으로 하면은 60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해당 과정에서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대략 ATP가 만들어진데 ATP를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보시면은 저기를 한번 볼까요? 책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231페이지
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표가 있어요. 9-1. 여기에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ADH가 두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 형성해서 이 NADH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 두 개의 ATP와 6개의 NADH, 두 개의 FADH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NADH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TP가 두 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하고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를 합쳐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8개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ADH라고 있어요. FADH2 얘가 두 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은 10개죠. 4개죠. 그 다음에 2개죠. 합치면은 16개죠. 16개인데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2개, 2개, 4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4 나누기 16 하면은 약 25% 되죠. 그 25%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ATP 개념에서의 25%가 아니고 대략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전체 호흡 과정으로 봤을 때 만들어지는 기초 물질의 한 25% 정도를 만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은 4 나누기 16이라고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그거였구나.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이거는 25%가 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굳이 안 외우셔도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해당. 해당 과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인산화. 자, 기질을 이용해서 인산을 만드는 거. 인산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ATP를 만드는 거를 인산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기질 수준 인산화. 또 다른 인산화 있었죠. 광합성에서 했던 광인산화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호흡 과정에서 마지막에 산화적 인산화가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요거는 이제 5번, 6번 단계에서, 동그라미 6번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광인산화는 광합성에서 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책을 볼게요. 해당. 당을 의미하는 그리스, 글루코스와 분할을 의미하는 리시스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의미로 발견자는 엠버든하고 마이어호프, 파나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EMP 회로 경로라고도 한다. 자, 우리 식물학 여러 가지 우리 농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든지 하시다가 보면 글루, 글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당으로 관련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당. 글루코스가 헬라어로 당이에요. 당. 당이란 말인데 그 다음에 리시스도 푼다는 말이에요. 풀어간다. 이게 리오라고 있는데 내가 푼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푼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보면 아날리시스라는 단어 있죠. 그죠? 아날리시 분석 분해를 할 때 요거 할 때 여기 리시스도 같은 거예요. 해당은 다른 말로 뭐냐?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냥 간단히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은 시토졸에 수송된 기질 포도당 한 분자가 10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생성하는 세포호흡의 첫 과정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해서 뭐냐? 포도당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해당 과정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게 해당 과정이다. 그러나 식물에서는 동물과 다르게 색소체에서도 부분적인 해당이 일어나고 최종적인 산물에는 말산도 포함된다. 이제 이 얘기는 또 뭐냐? 식물은 동물은 색소체가 없잖아요. 그죠?
색소체에서도 포도당이 일어납니다. 우리 책의 앞에서 했어요. 이거 몇 페이지에 했냐면은 동화산물의 수송 저장할 때 19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96페이지에 색소체 안에서 녹말, 최종적으로 녹말 만드는 단계 있어요. 거기서 녹말로 저장했다가 다시 분해해서 썼다가 하는 과정에 그때 그 말입니다. 그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최종산물에 말산도 포함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식물에서 세포업의 진정한 기질은 설탕이지만은 시토졸로 수송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서 쉽게 해당 경로에 진입하여 6탄당 이산으로 전환되는 3탄당 이산으로 쪼개진다. 이어 3탄당 인산은 산화되고 재비율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송을 할 땐 설탕이었잖아요. 그죠? 그 설탕을 분해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했잖아요. 그죠? 과당. 그러니까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결국 그 화학식은 똑같습니다. 구조식만 다를 뿐이지. 자, 이 포도당을 또 쪼개서 말고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 두 개를 만들죠. 자, 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까지 이제 가는 과정 중간 단계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책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한번 쫙 해드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포도당이 있어요. 그죠?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예요. 탄소가 6개짜리예요. 그죠? 이 포도당이 뭐로 되냐면은 과당 2인산이 돼요. 과당 2인산. 얘도 탄소가 6개짜리인데 문제는 얘가 인산이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산이 2개 있어요. 자, 인산이 2개가 생기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ATP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ATP가 들어가서 ADP로 되는데 2개가 ATP, ADP. 그래서 ATP에 3개짜리에서 2개짜리 되면서 P 1개가 이쪽에 붙고 또 P 1개가 이쪽에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과당 2인산이에요. 물론 여기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게 한 번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과당 2인산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과당 2인산은 이제 나눠집니다. 쪼개져서 뭐가 되냐면은 G3P가 돼요. G3P. G3P가 됩니다. 얘는 탄소가 3개짜리예요. 탄소가 3개짜리인데 P가 붙었죠. 얘한테 P가 붙은 거예요. 예, P가 붙은 거예요. 결국은 과당 2인산이 그냥 2개 딱 쪼개졌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 G3P가 또 몇 단계를 거칩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냐?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루부산.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최종적으로 피루부산 2개를 만드는 게 해당 과정이다 했잖아요. 했는데 G3P에서 피루부산 넘어갈 때는 물론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여기 위에서 ATP가 2개가 공급돼 있죠. 그죠? 마이너스 2 ATP라고 써놓읍시다. 2개 ATP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너지, 먼저 일단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 투자기예요. 투자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NADH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 ATP는 여기에 있던 P가 떨어져 가지고 ATP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무기인산이 한 개 공급돼서 ATP가 한 개 또 더 만들어집니다. 더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ATP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ATP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무기인산이 한 개 공급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죠. 떨어지면 봅시다. 자, NADH가 한 개, 포도당 기준으로 봤을 때 2개죠. 그죠? 2개의 NADH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ATP가 한 개, 2개, 3개, 4개, 4ATP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총 계산을 해봅시다. ATP는 4개 빼기 2개.
그러면 두 개의 ATP, 그죠? 그 다음에 NADH는 또 두 개의 NADH.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가 에너지 투자기라면은 나중 뒷부분은 에너지 회수기, 뭐 또는 뭐 회복기,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 총 4개의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4개의 물질이 생겼죠. 아까 우리 총 포흡 과정 전체에서는 16개 생긴다 그랬죠? 그럼 4 나누기 6, 16 하니까 25%였죠? 25% 얘기할 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제가 그린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포도당이 탄소 6개짜리입니다. 그죠? 탄소 6개짜리인데 얘가 탄소 6개짜리 과당 2인산이 됩니다. 6개짜리. 근데 얘는 P가 붙고 P가 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두 개의 ATP로 ATP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ATP에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과당 2인산은 쪼개집니다. G3P 두 개로 쪼개집니다. 얘는 탄소가 3개짜리죠. 3탄소짜리고 그 다음에 인이 하나씩 붙어 있죠. 그죠? P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죠? P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여기에 뭐 PEP 단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복잡하니까 제가 한쪽만 할게요. 한쪽만 하면은 여기 이제 무기인산도 공급된다 그랬죠. 그 인산이 한 개, 두 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ATP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죠? ATP 두 개 만들어진다 그랬고 또 나오는 게 NADH도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봤을 때는 NADH 한 개, ATP 두 개 만들어지죠. 양쪽으로 다 합치면은 ATP는 4개, NADH는 2개. 자, 위에서 ATP가 2개 투자됐죠. 그죠? 마이너스 2 ATP. 계산하면은, 총 계산하면은 ATP는 2개, NADH도 2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어디로 가느냐?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예 그냥 포도당일 때 들어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들어가냐? 아,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니까 분자가 크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도당을 굳이 또 그 능동 수송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또 ATP가 소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과정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쪼갰더니 ATP도 생겼잖아요. 이런 부산물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서 NAD가 한 가지만 더 봅시다. NADH가 됐잖아요. 이 과정은 산화 환원 중에 무슨 과정이냐? NA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근데 G3P 입장에서는 수소를 하나 뺏겼죠. 그러니까 얘는 G3P는 산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은 산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산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기질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도 직접 그릴 줄 알면 좋겠어요. 저기 중간쯤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 되네요. 그죠? 색소체에도 부분적인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196쪽에 나오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즉 녹말 분해로 얻어지는 포도당이나 광합성 산물인 삼탄당 인산을 해당 과정에 필요한 기질로 공급한다. 광합성 할 때도 그 암반응의 두 번째 단계에 있었죠.
그죠? PGA의 환원이라고 두 번째 단계에서 G3P가 만들어졌죠. 그때 G3P를 바로 집어넣어도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해당 과정의 끝부분에 인산페놀 피루부산이 유기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피루부산을 만들지만 일부는 옥살초산을 말산으로 거쳐가지고 액포에 저장되거나 미토콘드리에 수상되어 그룹 세로로 들어간다. 자, 그림 9-2를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를 안 해놨구나. 이거를 안 해놨구나. 자,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탕이 있고, 그죠? 설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당 2인산이에요. 과당 2인산이고, 여기 과당 또는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됐죠. 그죠? 분해가 됐습니다.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됐는데,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ATP가 한 번 투자됐죠. 과당 과정도 똑같으니까 포도당 과정 요 과정만 보면 돼요. 자, ATP 투자됐고 또 두 번째 또 한 번 더 투자돼 가지고 과당 2인산이 된 거예요. 과당 2인산. 과당 2인산이 됐고 이 과당 2인산이 3탄당 인산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G3P 단계예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게 두 번 이렇게 나눠져서 G3P가 양쪽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군데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어요.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3탄당 인산 단계로 와서 그 다음에 NADH가 만들어졌죠. NAD에서 여기 무기인산이 한 개 투입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ATP가 한 개 만들어지고 또 ATP가 또 한 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로부산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과정에서 산소는 필요 없었고요. 그죠? 자, 산소가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가고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발효 반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단계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말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F4에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말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TCA 회로에서 그때 바로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당 과정이 전부예요. 지금 이제 두 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표를 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엽록체에서 녹말로 광합성을 해가지고 녹말로 저장했다가 뭐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아니면은 광합성에서 그 안반응의 두 번째 단계 G3P 단계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명을 차근히 보고 나면 이해가 쉽죠. 이게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사실 복잡한 그림이 아니다. 간단한 그림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UDP UDP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ADP, GDP, 뭐 UDP 포도당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응 과정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관련된다면은 오탄당 인산 회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같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몇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은 뭐 이거 굳이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포도당에서 ATP 2개 투자가 되고 과당 2인산이 됐다. 16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합 부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이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산이 2개 붙은 과당 2인산이 되고 얘가 양쪽으로 쪼개져서 3탄당 인산 G3P가 되고 얘가 마지막에 피루부산이 된다. 그 단계에서 NADH 1개, ATP 2개가 만들어진다. 끝이에요. 다예요. 간단해요. 그것만 딱 머리에 넣고 이걸 보면은 나머지는 이 과정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잡한 과정도 다 이해돼요. 이거는 5탄당 인산회로 동그라미 2번 단계 넘어갈 때 사용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저장 단계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거다. 끝. 자, 그러면 책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221쪽에 중간에 해당 과정에서 ATP가 소모되면서 한편으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
ATP가 생산되는데 이거 설명했으니까 뭐 아시죠? 결과적으로 내분자의 ATP가 수확된다. 내분자가 되는 거 아시죠? 아울러 전자공여체로 내분자의 NADH가 생성된다. 이거는 뭐냐면 다 설탕 기준입니다. 설탕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4개입니다.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2개, 2개. 우리 책에서는 설탕 기준 했다가 뒤에 가면 또 포도당 기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저는 포도당 기준으로 해서 딱 설명드릴게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바뀌는 건 바뀌었다고 얘기할게요. 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산물들은 다른 대사작용의 재료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서 G3P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이나 세린 이런 것들로 전환되어서 각각 지방과 단백질 합성의 원료가 된다. 글리세롤은 그 지방산의 일부분이죠. 세린 같은 건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종류. 해당 과정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서 반응이 조절된다. 가역 반응은 뭐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되는 거,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걸 정반응이라 그러죠. 정반응이 일어나고 B에서 다시 A로 돌아가는 걸 역반응이라 그러죠. 정역 반응.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면은 가역 반응이고 A에서 B로 나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안 되면은 비가역 반응이죠. 자, 라이터로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재가 되었습니다. 종이에서 불을 피웠더니 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반응이죠. 재에서 다시 종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역반응이 안 되죠. 우리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 화학적인 측면에서 역반응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우리 실물에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된다. 다 정해놨을 때 재에서 종이로 다시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특히 과당 6인산에서 과당 162인산으로 되는 단계는 비가역 반응으로 해당 과정의 주된 조절 단계이며 여기에 관련하는 효소는 체내의 ATP 함량에 의해 그 활성이 조절된다. 이게 뭐냐면은 가역 반응 위에 단계, 아래 단계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가능한 게 있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거죠. 역반응이 안 되는 단계가 바로 거기에 어, 6탄당 인산에서 3탄당 인산 넘어가는 단계 있죠. 과당 6인산 제일 위에 노란 박스에서 과당 16인산 넘어가는 그 단계, 그거는 비가역 단계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괜히 이걸 없애버렸네. 자, 6탄당 인산, 그 다음에 과당 16인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책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한 개만 돼 있고 왕복 표시가 안 돼 있죠. 그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과당 2인산으로 넘어왔으면 해당 과정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해당 과정은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스톱되고 대신에 다른 대사 물질을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에 5탄당 인산회로 여기서 넘어가거든요. 6탄당 인산 과정에서 5탄당 인산 동그라미 2번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다 물질이 다 사용돼 버리면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를 만들려고 투입을 했으면 그쪽으로 계속 써라 얘기예요. 이걸 이제 딱 막아놨던 얘기예요. 이렇게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221페이지 네 번째 줄. 즉 ATP 함량이 많아지면 효소 활성이 낮아져 반응이 억제된다. 일부 식물에서는 해당 경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용하여 유기산으로부터 당을 합성할 수도 있다.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다시 포도당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한다. 새롭게 포도당을 또 만든다 이거죠. 다시 원래대로 해바라기나 피마자 종자에서 이러한 포도당 신합성을 통해 지방을 설탕으로 전환하여 유식물 생장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나 이제 피마자 같은 기름 종자들은 기름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그걸 다시 분해하는 그런 과정, 역반응을 한다는 거죠. 포도당에서 기름으로 처음에 정반응을 해서 저장을 했다면 저장된 것을 다시 역반응으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 이걸 포도당 신합성,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하는 식물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탄당 인산회로는 여기는 간단하게 읽고 잠깐 쉴게요. 5탄당 인산회로는 자,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아까 해당 작용은요 주로 시토졸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시토졸, 그 다음에 색소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 5탄당 인산회로는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주로 색소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시토졸에서도 일어납니다.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해당 경로의 대사산물을 공유하면서 당을 산화하는 또 다른 경로로 5탄당 인산회로가 있다. 이 경로에서 출발 물질은 6탄당 2인산인 포도당 6인산이며, 그러니까 과당 2인산이 되기 전 단계가 포도당 6인산입니다. 그러니까 ATP를 한번 투자했을 단계예요. 첫 번째로 생성되는 안정된 중간산물은 포스포글루콘산이다. 포스포글루콘산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왼쪽에 있죠. 그게 포스포글루콘산. 이 때문에 이 반응을 포스포글루콘산 경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색소체에 존재하는 경로가 시토졸 경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색소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체내 당대사의 10%가 이 경로로 이루어진다. 이 경로에서 생성되는 5탄당 인산, 즉 리보스 5인산은 RNA, DNA 합성에 이용되고, 그렇죠. 리보스당이 바로 5탄당입니다. 5탄당이 바로 RNA하고 DNA,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호흡을 하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야, 어차피 분해한 거 우리 저 DNA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그 리보스당 나로 좀 줘 해서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5탄당 인산회로라는 겁니다. NADPH 이것도 만들어요. 그죠? 는 주로 전자공유체로서 지방산 합성과 같은 생합성 반응에 이용된다. 그리고 중간 대사산물 가운데 6탄당인 과당 6인산과 3탄당인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 G3P예요. 은 해당 과정의 중간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탄당인 에스트로스 4인산은 PEP와 결합하여 방향적인 아미노산, 리그닌, 플라보노이드, 페놀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해를 하고 뭐 이렇게 쪼개고 저 다른 것하고 결합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중요한 대사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RNA도 만들고 NADPH도 만들고 지방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방향족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소 있죠. 색소체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페놀, 방향성 물질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식물에서 5탄당 인산회로가 갖는 의의는 뭐냐? 동화작용과 호흡대사에 필요한 NADPH를 공급하고, 자, NADPH는 그 광합성에 사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 대사 산물은 생합성 반응의 기질로 사용되며, 그다음에 어린 잎 조직에서 광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녹화 초기 단계에서 광합성 암반응의 중간 산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광합성 암반응의 중간 산물이 뭐냐? 그게 바로 G3P예요. 아까 말했던. 그리고 이 반응 경로에서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필요한 대사 물질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붙이고 그 꼬맹이들이 레고 가지고 뭐 붙이고 이으고 떨어뜨리고 뭐 해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포도당을 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5탄당 인산회로다. 네, 잠깐 쉬고 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